MLB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특정 이제 선발 투수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어놨고, 자, 첫 경기는 워커 대 샌드텔라가 붙는 필라델피아 대 콜로라도인데 둘 다 만만한 투수긴 해요. 원래 타이완 워커 작년에 7.10이었습니다. 그냥 개망했었죠. 매년 전반기보다도 후반기가 안 좋았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냥 별로였어요. 시즌 내내 필라델피아 로테이션에서 가장 만만한 투수였다.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얘가 뭐 그동안 마이너리그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스프링 트레이닝 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이제 뭐 92년생으로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서비스 타임은 좀 긴 편이거든요. 데뷔를 좀 일찍 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해가 갈수록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거고, 옛날보다도 구속 같은 게 많이 줄은 게 보이기는 하죠. 여러 가지 구속을 쓰지만은 명확하게 좀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딱 이제 본인의 필살기 그런 것들은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냥 작년에도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를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올라올 때마다 그냥 안 좋았다는 소리입니다. 센자텔라 그냥 부상이 너무 많았었죠. 재작년에 7.2이닝, 작년에 12.1이닝 이렇게만 뛰다가 작년에 막바지 때 복귀를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었어. 올 시즌도 첫 경기 때 4.1이닝 동안 9피안타 무실점. 피안타는 뒤지게 맞았는데 템파베이에 빠다가 결정력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실점을 많이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나는 결국에는 이 경기는 일단 타이완 워커 못 믿는다. 샌드텔라? 솔직히 믿지는 못하겠거든요. 근데 이게 요상하게 지금 콜로라도가 오늘도 보면은 프리랜드가 거의 7이닝을 먹을 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또 실점해가지고 6.2이닝 3실점으로 물러나는데 아마 지금 리그에서 콜로라도의 선발진의 방어율로만으로는 되게 최상위권일 거예요. 그 정도로 요상한 시즌이란 말이야. 반대로 콜로라도는 현재 불펜 구간에서 11.08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어율로 30등에 위치를 해 있다. 물론 좀 지금 시즌이 얼마 안 됐으니까 괴랄한 수치이긴 한데 어쨌든 콜로라도는 선발진이 잘 버텨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고요. 콜로라도도 지금 빠따가 OPS가 28등입니다. 필라델피아 2등이거든요. 그래서 콜로라도의 이 빠따로 타이완 워커를 공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저는 그냥 오바를 보는 게 좋아 보여요. 타이완 워커가 뭔가 좀 이제 회춘한 투구 그거를 보일 가능성보다는 얘를 털어먹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짧게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대놓고 작년에 필라델피아 선발진 제퀴일러, 놀라, 산체스, 랑엘, 수아레즈 이런 애들이 있는데 타이완 워커는 그냥 대놓고 그냥 구멍이었었거든요. 그런 게 많이 기억이 난다. 샌드텔라 첫 경기 때도 사실은 2이닝도 많이 못 먹었고 피안타도 많았었다. 그냥 그런 면을 생각하면은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결정력은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필라승에다가 오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티모어 대 보스턴 경기는 찰리 모튼 대 하우크 경기예요. 자, 찰리 모튼은 나이가 지금 42살입니다. 근데 한 6년 전쯤에 원래는 구속이 평범했었는데 93마일가나 나오다가 갑자기 구속이 96마일이 찍혔었어요. 갑작스럽게 구속 상승이 있었고 늘 이렇게 커브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꾸준하게 막 20점이 넘는 이 정도면 해당 구종에서 거의 최상위권이거든요. 꾸준하게 커브는 잘 던졌었다. 근데 작년엔 플러스 5 정도로 좀 늙은 티가 많이 나긴 했었어요. 최근 3년 동안에는 그 빠른 포심에도 점점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구속도 줄어들고 있다. 이래가지고 찰리 모트는 해가 갈수록 늙은 티가 나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 보니까 구속이 작년보다도 좀 빨라졌어. 94.5마일이 찍히더라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한다는 소리긴 한데 글쎄요. 찰리 모트는 나는 그렇게 믿음은 없어. 첫 경기 때도 결국엔 3.1이닝 동안 사실점하면서 물러나기도 했었고 전 사실 뭐 믿음은 많이는 없습니다. 볼티모어가 그냥 선발 자리 한 자리 땜빵 하려고 그렇게밖에 안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테너 하우크 작년에 지금 보시다시피 성적이 굉장히 좋죠. 특히 전반기 때 완전 좋았었고 거의 뭐 사이영 A까지 나올 정도로 좋았는데 후반기 때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상도 좀 있었고 작년에 스위퍼가 완전 불을 뿜었었어요. 원래는 스위퍼가 늘 좋았지만은 사실 전반기 때는 이게 한 플러스 16까지 시켰거든요. 근데 후반기에 안 좋아져가지고 좀 줄어들었다. 스위퍼나 싱커 이런 공들을 구사를 많이 하고 땅볼 유도 비율이 좋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작년에 178이닝 동안 피홈런이 11개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좀 마지막에 조금 처맞긴 했는데 그리고 올 시즌 첫 경기 때 텍사스한테 5.2이닝 동안 2피홈런 맞으면서 작년의 장점을 조금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에 일단은 첫 출발은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나는 사실 선발진은 테너 하우크를 원래 높게는 보거든요. 근데 과연 작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 있냐. 왜냐면은 작년이 너무 좀 브레이크아웃 시즌인지 아니면 그냥 뽀록 시즌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 경기가 9.5를 받았는데 볼티모어는 오바가 4번인데 보스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게 빠따상으로 볼티모어는 종종 터져. 좀 퐁당퐁당 터집니다. 볼티모어는 12안타 쳤다가 다음날 9안타 15안타 쳤다가 다음날 뭐 4안타 14안타 쳤다가 3안타 뭐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좀 터질 차례기는 해. 퐁당퐁당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볼티모어가 일단은 빠따가 기복이 많이 심합니다.
멤버상으로는 좋은 애들 되게 많아. 웨스트버그, 콜튼 카우저, 잭 홀리데이 좋은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이가 일단 너무 어리고 구심점이 될 만한 타자가 별로 없다. 전부 다 볼티모어 나이가 너무 어리죠. 구심점이 될 만한 타자가 없고 경험이 좀 적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빠따가 좋았다가도 확 식는 구간도 나오고 그게 문제고, 보스턴은 오늘은 뭐 10안타를 쳐가지고 이기긴 했는데 그냥 팀에서 가장 이제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데버스가 너무 못했었어요. 삼진이 너무 많았었고. 근데 오늘은 4타수 2안타를 쳤더라고. 원래 뭐 트레버 스토리도 이제 복귀해가지고 원래 뭐 옛날에 콜로라도 때부터 장타율 같은 것들이 있는 친구고, 이제 키워놓은 듀렌이라든지 라파엘라, 아브레우 막 이런 애들 키우고 있는 애들 꽤나 잘하잖아요. 난 그래가지고 그냥 보스턴이 빠따기 대치가 지금 OPS가 19등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마인드이기는 해요. 선발도 뭔가 장담하기 힘들고 얘네들이 뭐 잘할 때도 있으니까 퐁당퐁당 경향이 많이 심하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선택하기에는 안 좋은 경기고, 저는 굳이 따지자면 볼티모어 승에다가 오바를 보는데 사실 볼티 승부터가 많이 망설여져요. 엄밀히 말하면 보스턴이 빠따만 올라오면 선발도 나는 하우크가 낫다고 보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거보다 보스턴이 올라올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둘 다 생각보다 지금 초반에 불평으로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볼티 승에 오바를 내놓긴 했는데 이 경기는 선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9.5도 너무 높아요. 내가 봤을 때는 두 선발 투수 치고는 얘네들은 잘할 가능성도 있는 애들이거든.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휴스턴 경기 있는데, 사실 조 라이언 이 친구는 제가 늘 말하지만 플라이볼 투수인데 피홈런이 문제거든요. 얘도 얘도 적어놨어. 작년에도 이제 홈런이 약점이었다. 특히 재작년에 163이닝 동안 피홈런이 33개. 얘가 한 6경기인가 5경기 구간 동안 피홈런이 13개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 있어. 한번 쳐맞으면 몰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리가 가가지고 정진하고 오다가 올라와서도 쳐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3.67 135이닝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부상도 많았었고 피홈런도 19개였다. 그 전 시즌보다는 좋아졌지만은 늘 삼진 꽤나 잡고 제구도 본래 잘 안 주고 좋은 투수는 맞는데, 이제 하나 그냥 걸리는 거, 실투 하나 그런 게 피홈런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투수예요. 그래도 3.67로 꽤나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었다. 매년 포심이 작년에 특히 구속 상승도 있었고 잘 지키고 있고 피안탈도 적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큰 거 한 방에 막는다는 거, 그게 좀 아쉽고요. 더구나 얘는 이제 휴스턴한테 좀 약한 편입니다. 휴스턴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고 이제 홈런 타자들이 많은 팀이죠.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통산 미네소타에서 그 휴스턴 상대로 6경기를 했는데 6경기 동안 9피홈런이거든요. 작년에만 이제 2경기에서 5개의 피홈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휴스턴한테는 좀 약한 편이긴 했었어요. 그런 거는 보이고, 헌터 브라운 작년에 되게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175이닝 동안 3.43 되게 좋은 시즌을 보냈어요. 특히나 전반기에 너무 안 좋았어. 어느 시점부터는 확산당가지고 거의 한 뭐 20경기 넘게 안정적인 구간이 쭉 있었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 고생했던 경기 중에 하나가 6이닝 동안 12피안타 7실점 했던 거, 그게 한번 미네소타전에 당한 게 있어요. 계속해서 그 전후로 그냥 헌터 브라운은 되게 꾸준했는데 한 경기씩 그렇게 삥나는 거야. 근데 그 삥나는 경기 중에 하나가 미네소타전이었었다.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근데 얘가 후반기 때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9경기 동안 2이닝 경기당 6이닝 먹고 2.17에다가 되게 잘했다는 소리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헌터 브라운의 그 구속이 97마일 이상을 상회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평균적으로 96마일인데 이 좋은 구간 동안에 특히 이제 좀 구속이 상승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내가 얘 첫 경기 때 구속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냥 이제 6이닝 3실점을 했습니다.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그때도 구속이 97.2마일인가 나오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헌터 브라운이 올 시즌도 나는 잘할 것 같아. 문제는 미네소타나 휴스턴이나 지금 빠따가 둘 다 개판이다. 보면은 OPS가 29등 27등입니다. 사이좋게 최하위권에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둘 다 작년에 미네소타도 휴스턴도 10위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미네소타는 근데 간판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코레아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진짜 못하고 있죠. 휴스턴도 얘네들의 명성에 비하면 지금 너무 낮기도 하고, 나는 휴스턴은 결국에는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 초반 스타트가 너무 안 좋긴 합니다. 글쎄 이거는 선발 투수 차이는 사실 보여준 거는 조 라이언이 더 많기는 해요. 연차도 조금 더 앞서는 것도 있고 그건 맞는데, 작년에 모습은 브라운도 꿀릴 건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휴스턴한테 그냥 라이언이 조금 더 안 좋았다는 거, 피홈런이 많다는 거. 물론 지금 이 휴스턴도 6경기 동안 2개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좀 라이언을 공략하기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글쎄 나는 휴스턴은 늘 마음이 뭔가 간단 말이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것도 뭔가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브라운을 높게 평가를 하지만은
빠따 때문에 못 믿겠거든요. 두 팀 모두 다. 그래서 그냥 7.5여도 언더를 봐야 될 것 같고 한 점 차 승부 그런 것들도 보고는 싶습니다. 다만 얘네 둘 다 합쳐가지고 올 시즌에 6경기씩 치르는 동안 한 점 차 경기가 나왔던 게 휴스턴 딱 한 번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한마디로 뭐 지표상으로도 볼 게 많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선발 투수는 꽤 괜찮은데 지금 둘 다 OPS 낮다. 단순 생각하면은 그냥 언더 가면 편하긴 해요. 좀 껄끄럽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양키스 대 애리조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카를로스 카라스코와 양키스 대 같네요. 양키스가 지금 워낙에 선발진이 많이 빵꾸가 나가지고 카라스코까지한테도 손이 닿았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한 12년 전쯤 그때 이제 카라스코가 클리블랜드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완전 미친놈처럼 잘했었어. 9위가 너무 또라이급이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죠. 3승 10패 5.64 그냥 클리블랜드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습니다. 중간에 마이너리그 갔다 오고 안 좋은 꼴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이제 뭐 사실 그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좋아진 거예요. 카라스코는 이 친구가 뭐 암투병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선행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옛날에 진짜 잘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지금은 뭐 전성기 때보다도 구위도 많이 떨어지고 구속도 떨어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싱커 같이 좀 이제 억제력이 있는 그런 구종들을 통해 가지고 배럴 타구 같이 좋은 타구를 많이 좀 억제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뭐 좋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메리 켈리는 작년에 부상이 좀 있었었죠. 그래도 복귀하고 나서 조금 좋았었는데 막판에 조금 떨궈가지고 시즌 방어를 4.03으로 원래 그래도 애리조나를 이제 온 이후에 매년 뭐 3점대 방어를 보여준다든지 애리조나의 뭐 2선발 역할 그런 것들을 잘 해줬었는데 글쎄요 작년에는 부상도 많고 좀 아쉬웠던 시즌이죠. 올 시즌에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매년 뭐 체인지업 같은 거는 좋았었고 포심도 경쟁력이 있다. 얘가 뭐 구속이 잘 나온 타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종을 많이 구사하는 편이기도 하고 볼넷도 그렇게 많은 투수까지는 아니죠. 이닝 소화력도 괜찮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메리 켈리의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 양키스 상대로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 애리조나에 어제 나왔던 잭 갤런도 그렇고 켈리도 그렇고 둘 다 양키스한테 세요. 복귀를 한 이후에 5.1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작년에도 그때 7이닝 2실점으로 양키스의 핵바다를 견딘 적이 있었거든요. 통상 켈리는 양키스한테 그래도 좀 센 편이다. 이런 거는 있더라고. 뭐 지금 OPS 상으로는 원래 뭐 양키스나 애리조나 둘 다 OPS는 빡센 팀입니다. 홈런도 되게 많이 치기도 하고 OPS 상으로 1등 4등이에요. 이 가운데 보이는 것도 이제 불펜 차이. 양키스는 불펜이 단단한 반면 애리조나는 불펜이 되게 약하다. 작년이랑 비슷하죠. 양키스는 작년에도 전반기 때는 불펜이 거의 뭐 최상위권이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떨어졌다 이랬지만은 어쨌든 양키스는 늘 좋은 불펜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경기는 불펜 싸움이 시작도 되기 전에 초반에 게임이 터질 수가 있다. 저는 이게 카라스코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왕년에 좋아했던 투수지만은 지금은 얘를 믿고 돈을 걸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의 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키스에 빠다가 엄청 불탔다가 애리조나 상대로는 2경기 동안 5안타 6안타 물론 이기가 동안 2경기 홈런이 4개 나왔지만은 빠다가 조금 식었다는 것도 있고 물론 애리조나도 5안타 3안타로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긴 쪽은 애리조나죠. 선발 차이도 켈리가 앞서고 빠따도 애리조나가 그렇게 많이는 안 밀린다. 밀리는 건 불펜 하나인데 어제도 이제 애리조나가 요즘에 그 마무리로 AJ 퍽을 쓰고 있는데요. 퍽이 2경기 다 나왔거든? 내일은 못 쓸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거슬리긴 합니다. 빠따도 안 밀리고 선발에서 그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 면에서 켈리의 우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5 기준으로는 사실 둘 다 빠따가 좋아요. 근데 카라스코가 얼마나 털리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얘네 둘의 맞대결상으로 지금 안타가 엄청 안 나오는데도 12점 난 적도 있고 어제도 뭐 7점 경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오바 같은 거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나는 이런 마운드가 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 빡세지만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리조나가 역배인데 카라스코 상대로 역배 받은 거는 나는 좀 기분 좋은 것 같네. 마지막으로 미러키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요. 코르테스랑 로돌로가 붙어요. 자, 작년에 코르테스 그냥 좀 못 미쳤죠. 그냥 2022년인가 그때가 이제 커리어의 시즌인 것 같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냥 애매합니다. 작년에 그래도 4점대 안쪽으로 3.83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딱히 뭐 구속이 대단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기교파 투수죠. 포심 같은 것도 매년 기복이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양키스 홈구장에서 잘했었다. 홈이나 원정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미러키로 떠나가지고 그런 걸 볼 건 없지만 그래도 막바지 때 이제 한창 안 좋았었는데 6경기 동안 막 9.26 찍고 이랬었는데 작년 시즌 막바지 때 복귀해가지고 40이닝 동안 1.58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하필이면은 근데 이제 또 월드 시리즈에서 좀 저지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었죠. 그리고 올 시즌 첫 경기 때 백투백 홈런 1, 2, 3구를 모두 다 홈런 많은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글쎄요 코르테스는 원래도 뭐 피홈런이 적지는 않지만은 뭐 상대가 양키스라는 특수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은 얘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미러키가 초반에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양키스 만나다든지 켄자같이 좀 어려운 팀들 만났었는데 뭐 2연승 하고 있기도 하고 원래부터 미러키의 색깔은 강력한 불펜 그리고
이 마운드에다가 좀 이제 변신한 이런 그 타격 자원들 이제 좀 어린 선수들 있잖아요. 뭐 투랑이라든지 샘 프렐릭 이런 애들이 좀 베테랑들 웰리치라든지 뭐 아이작 파레데스 이런 애들 더해주면서 그런 면모로 좀 잘했던 건데 시즌 초반에 지금 너무 빡센 애들을 만나가지고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찍혀요. 저는 그래도 미러키는 결국에는 이 쉬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사실 좀 위쪽에 있을 팀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신시내티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는 3, 4등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얘네들도 아직 멀었어 내가 봤을 때는. 타격도 그렇고 마운드도 좀 형편없다고 보고 그래도 닉 로돌로 그냥 이 친구는 뭐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뭐 4.76이었었고 그냥 뭐 좌타자한테는 강한데 우타자한테는 많이 약했다. 근데 사실 또 미러키는 좌타자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보이는 건 이런 거 있네. 홈에서 5경기 동안 뒤지게 안 좋았고 원정에서는 좀 좋았다. 좋아봤자 4.96이죠. 이런 면모가 있어갖고 난 선발 차이도 어쨌든 코르테스가 괜찮게는 보여. 하필이면 로돌로가 개막전에서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나름대로 잘 버텼었다. 그런 건 있죠. 얘는 코르테스는 개막전 때 뒤지게 못했으니까. 나는 그냥 미러키가 아무래도 체급에서 우위일 것 같은데 원래 뭐 그래 왔었고 7.5라는 굉장히 낮은 기준을 받았는데 양팀이 올 시즌 8층 6경기 동안에는 그냥 언더오버 반반이에요. 7.5 기준으로도 오바 3번, 언더 3번. 그리고 신시내티는 6경기 동안 1점 차 경기가 3번이나 있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뭐 한점 차 승부 같은 것도 또 볼만은 하겠죠. 미러키 쪽에서는 불펜 연투가 좀 많았다. 어제 3명을 썼는데 전부 다 연투였었거든요. 그 전날에도 다 던졌었다. 이래서 미러키가 주력 불펜들을 많이 못 쓰는 것들. 미러키는 사실은 불펜이 되게 두꺼운 팀이긴 해요. 조건상으로 미러키를 엄청 좋게 볼 건 없지만은 선발 투수도 조금은 코르테스가 앞서는 부분이 있고 기대치도 앞서고 그러고 빠따도 신시내티가 터지면 잘 치는데 작년에도 못 보여줬습니다. 그냥 미러키가 원래 좀 더 근본 있는 팀이다 그런 느낌이네요. 7.5 기준으로는 오바 생각 중인데 이건 뭐 선발에서 고장날 수도 있다 뭐 그런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